텐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서, 벡터, 스칼라를 서로 비교하고 용어의 어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개월 전에 그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그 내용보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칼라를 보면 스칼라는 크기만 있고 방향은 없는 것이죠. 좌표계와 무관하고 사용 사례로서는 온도가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벡터가 되겠는데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죠. 아래 특징을 좀 볼까요? 하나의 방향과 크기를 표현한다. 이 빨간색 화살표처럼 하나의 방향과 크기입니다. 하나. 그리고 각 컴포넌트는 하나의 베이시스 벡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죠. 그리고 좌표계의 원점이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벡터의 특성인데요. 다시 한번 보면 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빨간 화살표를 보면 원점을 기준으로 하고 X축 방향으로는 5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Z축 방향으로는 4만큼 이렇게 떨어진 요 점을 잇는 요 벡터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베이시스 벡터인데 X축 방향의 베이시스 벡터, Y축 방향의 베이시스 벡터, Z축 방향의 베이시스 벡터. 각 컴포넌트의 베이시스 벡터가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텐서는 벡터의 확정된 개념인데요. 특징을 보면 동시에 2개 이상의 방향과 크기를 표현한다. 이 경우에 보면 정육면체에 가해지는 9개의 방향과 크기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표현하게 되어 있죠. 각 컴포넌트는 둘 이상의 베이시스 벡터로 구성된다. 각 컴포넌트는 각각의 컴포넌트는 x, x로 되어 있죠. x, y. 요 하나하나가 베이시스 벡터인데 2개 이상의 베이시스 벡터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경우는 2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점은 벡터는 원점이 되는데 텐서인 경우는 기준점은 앞에 있는 베이시스 벡터가 기준점이 되고 방향은 요 뒤에 있는 베이시스 벡터 방향이 되겠습니다. 요 경우를 보면 이게 이제 좌표축이죠. 요 면을 하나 보겠습니다. 요 면은 X축의 수직인 면입니다. X축의 수직인 면. 그래서 PX의 앞에 X는 X축의 수직인 면, 요 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면에서 X축으로 당겨지는 힘, 해서 PXX가 되고, 그리고 기준점이 PX라고 해서 X축의 수직인 이 면이 기준점이 되는 것이고, X축으로 당겨지는 힘, X축의 기준점, X축의 수직인 면, 이 면의 기준인 이 면에서 Y축으로 당겨지는 힘, Z축으로 당겨지는 힘,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쪽 면을 보면 이 면은 Y축의 수직인 면이 되고 Y축의 수직인 면에서 X축으로 당겨지는 힘, Y축으로 당겨지는 힘, Z축으로 당겨지는 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개 이상의 방향과 크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물리량을 하나의 틀, 하나의 통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텐서가 나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텐서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공에 바람을 단단하게 집어넣으면 이 축구공 가죽에 압력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작게 잘라내면 정육면체로 나올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 미분 개념을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다양체라고 하고 뭐 영어로 매니폴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곡선이지만 아주 작은 부위를 잘라내면 직선 형태로 유클리드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양체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여기서 잘라낸 요 면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 요 면은 x축의 수직인 면이다. 그게 기준이 된다. 그래서 px의 앞에 x가 그것을 의미한다. 뒤에 x는 그 면에서 x축 방향으로 당겨지는 힘이다. 해서 두 개의 베이시스 벡터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텐서라고 하고, 이 한 개가 아니라 9개의 화살표를 하나의 틀로서 우리가 표현 가능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텐서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육면체는 6개 면인데 왜 3개 면만 가지고 하느냐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분이 있으실 건데, 아주 작은 정육면체를 가정했고 했기 때문에 이쪽 면과 이 반대쪽 면, 위의 면과 밑에 면, 이쪽 면과 이쪽 반대쪽 면은 그 힘이 가해지는 힘은 균형 상태에서는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면만 가지고 3개 면에서 가해지는 힘만 가지고 충분히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어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는 사다리, 계단, 저울을 뜻하는 라틴어 스칼라, 스칼라리스, 요건 형용사 형태입니다. 여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스케일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크기, 척도의 개념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벡타는 운송수단을 뜻하는 라틴어 베헤레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비컬이라는 우리가 이제 운송수단 영어로 하는 여기 이 말도 베헤레에서 왔다고 합니다. 움직임, 운반수, 방향의 개념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텐서는 잡아당기다를 뜻하는 라틴어 텐서스에서 왔는데요. 뭔가를 잡아당기면 그 변형이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일어나는데 이를 기술하는 언어가 텐서가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테니스 줄을 맬 때 텐션을 뭐 50으로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텐션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철골 그 구조물로 만들어진 다리에 가해지는 힘, 이런 것들도 텐서를 이용해서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랭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랭커 2라고 하면 요 각 컴포넌트의 베이시스 벡터가 2개라는 의미죠. X, Y, Z. 랭커 3는 베이시스 벡터가 3개라는 의미고, 랭커 1은 베이시스 벡터가 하나씩. 베이시스 벡터가 하나씩 되어 있는 요것을 갖다가 우리는 벡터라고 하고요. 축에 어떤 방향이 없는 것을 우리는 스칼라라고 얘기하죠. 랭크하고 컴포넌트 수의 관계를 보면 여기서 D가 디멘전, 차원이고요. R이 랭크입니다. 그래서 3차원의 랭크 2라고 하면 3의 2승 해가지고 9개의 컴포넌트로 구성된다. 이 경우는 3의 3승 27개의 컴포넌트들로 구성되는 텐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4차원에 적용하게 되면 시간축이 하나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시간축이 들어가서 dt, tx, dy에서 16개의 컴포넌트들로 구성된 4차원의 텐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우주를 기술할 때, 복잡한 우주를 기술할 때 이런 텐서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 우리가 일반 상대성 이론의 중요한 공식이 되겠죠. 여기서 보면 R 뮤뉴, G 뮤뉴, T 뮤뉴 해서 이런 텐서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쪽 T 뮤뉴 이쪽은 물질과 에너지의 분포를 얘기하고, G 뮤뉴, R 뮤뉴는 이 물질과 에너지의 분포로 인해서 생겨진 시공간의 어떤 뒤틀림, 왜곡,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 등 우주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텐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